어쩌다가 그 아이가 수상한 아저씨의 손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자신이 구해줘야만 했다. 싫음 말라니까 난 너한테 안 팔아도 돼. 짜증나. 아저씨의 뻔뻔한 태도가 마음을 졸이게 만들었다. 사요, 살 거예요. 다음 주 이 시간이라는 거죠? 꼭 나오셔야 돼요. 거절 못할 수준으로 준비할 테니까. 그래. 참고로 난 현금보다는 물건을 좋아한다는 것만 알아도 기왕이면 몬스터 부산물 같은 거 좋아요. 알아둘게요. 수상한 아저씨는 자신에게 할 말이 본론의 전부였다는 듯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스, 스, 스. 커다란 자루를 질질 끌면서 수상한 아저씨가 어디론가 사라진다.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그리 나이가 많아 보이는 건 아니었는데 그녀는 아저씨의 뒷모습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신분이 불확실했으면 이곳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했을 거다. 행색이 수상하다고 편견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법이었다. 이름이라도 물어볼 걸 그랬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땐 꼭 물어봐야겠어. 벌써 아까 봤던 무기가 그리웠다. 머릿속에서 자꾸 강제로라도 뺏어야 했다는 생각 든다.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조금만 참으면 저 무기를 가질 수 있는 건데 말이다. 정신이 아저씨가 보여줬던 무기로 쏠린 탓에 어떤 일을 해도 집중이 되지 않았다. 결국 조급해진 마음에 서둘러 기숙사로 돌아왔다. 자신이 가진 걸로 해결이 된다면 좋겠지만 아저씨가 분명 말하지 않았는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팔지 않겠다고. 반드시 사야 돼. 그녀는 아직도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그 아이의 자태를 상상으로 떠올렸다. 아주 많은 돈, 아니 값어치 높은 물건들이 필요했다. 그리고 그녀의 가문이라면 값어치 높은 물건을 얼마든지 구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6. 수상한 비밀 상인. 2. 나는 골목길에 몸을 숨기고 힐끔 뒤를 확인했다. 미련이 남은 듯 머뭇거리다가 급하게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보인다. 나는 다른 사람이 볼까 싶어 수상해 보이던 후드를 벗었다. 역시 아카데미 도시라서 그런가.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너무 많다. 평민과 귀족 사이에 벌어진 생활 편차가 그만큼 크다는 거겠지. 행색에 신경 쓰지 않으면 들여보내주지도 않는다는 게 어처구니가 없단 말이지. 외형을 관리하지 못한 평민과 각종 수단으로 자기 미모를 관리하는 귀족들. 이곳은 외모를 가꾸는 것이 귀족의 덕목이라고 알려진 세계다. 귀족들 사이에서도 못생긴 사람은 있지만 꾸준히 관리한 태가 난다면 귀족으로 인정을 해줬다. 아무리 평민이 기본적인 외형을 타고나도 귀족으로 착각을 하지 않는 것도 그 특유의 관리받은 태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었다. 애초에 평민들은 외모를 가꿔야 한다는 것조차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한테는 귀족들의 생활 모습이 그리 낯설지 않은 사람이었다. 뷰티 강국이라 불리우는 대한민국 출신의 남자가 아닌가? 어떻게 가꿔야 하는지 방법은 대충 안단 말이지. 여자친구가 가끔 해주던 백강제로 선크림을 발려야 했던 나날들. 게임에는 아이템으로 캐릭터의 매력도를 높여서 사교성을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었고 나는 아카데미 도시로 들어오기 위해 매력도를 높여주는 아이템을 아낌없이 얼굴에 발랐다. 덕분에 그동안 관리하지 않았던 내 얼굴이 매끈하게 관리한 미모로 바뀌는데 성공했다. 다행인 건 귀족들이 흉터에는 너그럽다는 거지. 오염지대에 들어가 몬스터와 싸워야 하는 귀족들의 상황 때문인지 얼굴이나 몸에 생긴 흉터 같은 것은 너그럽게 넘어가주는 편이었다. 옷도 최대한 가능한 수준의 돈지랄을 해서
짙은 남색의 정장을 구매해서 입었다. 신부는 이미 예전부터 작업해둔 게 있는지라 문제 없었고 외형만 의심을 피하면 됐는데 그것도 아이템으로 커버를 친 것이다. 이게 나올 때는 진짜 싹 다 버려버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갖고 있으니까 쓸 곳이 생기는구나. 이 미용품도 귀족들에게 팔면 잘 팔릴 것이다. 다만 게임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미용용품은 꽝이나 다름없었다. 애들 전용 무기 뽑으려고 수백 번씩 돌리고 나면 미용용품이 몇백 개씩 쌓여있는 걸 보게 되곤 하기 때문이다. 캐릭터 시너지 때문에 관계도를 올려주는 사교성을 올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괜히 클릭 몇 번 더 하게 만드는 귀찮은 요소였거든. 다만 게임이 현실이 된 지금은 꽤 유용하게 쓸 수가 있었다. 여자애들한테 선물로 주면 좋아하겠는데? 여자 중에 미용에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일단 그건 나중에 친해지면 생각해볼 일이니까 내버려 두고 나는 여관 숙소로 들어와서 깊게 한숨을 쉬었다. 진짜 힘들었다.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무려 14년 아니 거의 15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긴 세월 동안 아카데미 근처에 오기 위해 몸을 갈아 넣었다. 평민이 주제넘게 귀족에게 닿기 위해 걸린 시간 14년. 시발 난이도 조절 좀 잘하지. 하지만 아카데미 근처에 잠입을 하고 난 이후에도 내 고난은 쉽게 끝나지 않았다. 은퇴하기 전 특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마지막 의뢰를 받아 용병단과 함께 오염지대 근처에 갔었을 때 나는 무사히 특가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 코볼트 이후로 만났던 몬스터도 무사히 잡아내고 실력에 대한 자신감도 얻었다. 그리고 딱 그때까지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그렇게 쉽게 잡질 말았어야 했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몬스터를 잡았다는 것에 너무 흥분을 했던 것 같다. 살짝 나도 스크롤로 얻은 힘 덕분에 뽕에 차 있기도 했다. 이 능력 몬스터를 잡았다는 주체할 수 없는 자신감에 차 있는 남정네들이 저지를 수 있는 일은 사고 치는 거지. 뭐 죽기 딱 좋은 사고 말이다. 나는 스크롤의 사용 시간이 다 지나기 전에 몬스터를 좀 더 잡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고 용병 대장도 한 마리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참 쿵짝이 잘 맞았다. 그러면 안 됐는데 말이다. 결국 다시 한 번 더 추적 스크롤을 썼지. 그리고 오염지대에 얼마나 가까이에 갔는 줄도 모르고 눈이 뒤집혀서 몬스터를 쫓아갔다. 불행히도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몬스터를 만났다. 감히 우리는 놈의 몸에 생채기도 낼 수 없는 강력한 몬스터를 말이다. 아까운 내 스크롤. 죽지 않으려면 스크롤을 아끼지 않고 써야 했다. 덕분에 나는 단 한 장밖에 없는 진짜 희귀하게 나오는 귀하디. 귀한 마법 스크롤을 사용해서 몬스터를 죽였다. 돈은 벌었지만 솔직히 그 스크롤을 거기다가 사용한 건 아직도 속이 쓰렸다. 덕분에 그놈 팔아서 특가 상품 구매하고도 돈이 남긴 했지. 그래서 쟤도 뽑을 수 있었던 거고 나는 다시 한번 방금 전 만났던 소녀를 머릿속에 떠올렸다. 아카데미에 오고 난 이후 나는 다시 한번 이 세계가 게임 속이라는 걸 확실하게 깨달았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드디어 캐릭터 뽑는 창이 열렸으니까. 아카데미의 주변에 만들어진 대도시. 철저하게 신분이 인증된 귀족들만 들어올 수 있으며 평민들은 오로지 귀족들에게 보증을 받은 이만 출입이 가능한 곳이다. 만약 보증받아서 들어왔는데 사고를 친다? 보증서를 준 귀족이 모든 책임을 져야만 한다. 그렇기에 귀족들은 평민들에게 보증서를 주는 걸 꺼려했다. 정말 필요한 일이거나 믿을 만한 사람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출입을 따질 필요가 있냐는 말도 있지만 아카데미는 철저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명분이 더 강했지. 덕분에 나도 이곳에 입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 그 기간이 14년이었고 말이다. 사실 14년이나 걸려서 도착했는데 내가 알던 캐릭터가 졸업해서 없을까봐 걱정하긴 했어. 14년이라는 시간. 아카데미에 입학해서 졸업해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들이었다. 캐릭터 전용 무기는 특가 패키지가 나오면 꼬박꼬박 과금을 질러놨지만 그 무기를 전부 팔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다. 이미 졸업해서 만나지도 못할 캐릭터들을 만나겠다고 시간을 버릴 바에야 그냥 있는 캐릭터에게 전용 장비를 파는 게 낫다고 본 것이다. 그런데 호락호락하지가 않네. 아카데미에 기껏 도착해 학생들이 오가는 모습을 며칠 내내 지켜봐도 내가 아는 캐릭터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처음에는 내가 너무 늦게 아카데미에 도착한 건가 싶어 실망했고 군에 입대했을 그들과 어떻게 접촉을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었다. 그러다가 문득 아카데미에 도착하자마자 캐릭터 뽑기가 열린 이유가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남아있는 캐시를 사용해서 캐릭터를 뽑아봤다. 과금이 답이었을 줄이야. 그때 충격은 여전하다. 화려한 빛의 이펙트를 뿌리면서 첫 캐릭터 뽑기를 했을 때 나름 첫 끝발이 괜찮았다. SSR 캐릭터가 나왔으니까. 물론 내가 충격을 받은 건 괜찮은 캐릭터가 나왔다고 받은 게 아니었다. 캐릭터 소환을 한 순간 그 캐릭터가 내 앞에 떡하니 현실로 나왔다는 게 문제였다.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한 번 뽑기 하면 나오는 신명의 캐릭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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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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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R, R. 중복으로 나온 건 없었고 신명의 캐릭터는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더니 각자 자기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흩어졌다. 그 10명 중 태반이 키울 가치가 없는 R과 SR급이었다. 너무 당황했던 나는 신명이 제 갈 길 가는 것을 막지 못했고 뒤늦게 정신이 든 후에야 상황 파악을 끝냈다. 늦어서 없었던 게 아니라 아예 존재하질 않았던 거구나. 아직도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 소름이 돋는다.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신명의 캐릭터들을 다시 찾은 건 아카데미였다. 그들은 다른 학생들과 태연하게 웃고 떠들면서 예전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지냈다. 없었던 귀족 가문이 생기고 그들이 본래부터 존재했던 건 마냥 아무도 의문을 표하지 않았다. 그럼 내가 과금을 해서 적어도 애들 명함은 다 파둬야 한다는 거지? 캐릭터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을 때 이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일까? 과금으로 뽑는 캐릭터의 성능은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캐릭터라 해도 엑스트라보다는 성능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아카데미 졸업을 해서 전쟁에 나가 1%의 오염률이라도 줄여준다면 결국 과금은 계속 되어야 하는 거였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해서 가차를 돌리느냐에 따라 세계의 존망이 달라지는 거다. 왜 나 같은 놈이 이런 능력을 얻었는지 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부담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또 돈이구나. 그냥 돈을 버는 게 답이었다. 지긋지긋한 일이었지만 아카데미까지 온 상황이니 적어도 용병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었을 때보다는 생활이 훨씬 나을 거라 생각한다. 남아있던 캐시로 탈탈 털어서 캐릭터를 뽑았다. 다만 애석하게도 키울 만한 가치가 있는 캐릭터는 처음에 뽑았던 SSR밖에 없더라. 그리고 내가 뽑았던 SSR 캐릭터가 바로 방금 전까지 나와 대화를 나눈 바로 그 소녀다. 이름, 샤인, SSR, 등급, B급, 스킬.
더블샷, 파이어샷, 파워샷, 스텝, 파워, B, 체력, C, 민첩, B, 마력, C, 매력, C. 캐릭터 창을 살펴보면 기본 스탯이 좋지가 않다. 제 기능을 하려면 여기에 같은 캐릭터를 여러 번 뽑아서 등급을 5성으로 올려줘야 한다. 거기다가 캐릭터를 육성하는 시나리오, 퀘스트를 깨서 스탯도 올려줘야 한다. 저 여러 스탯 중에 메인 스탯인 파워와 민첩에 SSS가 붙어줘야 하고, 마력은 최소 SS가 나와야 2티어로 제 값을 해낼 수 있는 캐릭터인 것이다. 거기에 캐릭터 고유 장비까지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마침 다행히도 내 아이템 창에는 샤인의 고유 장비가 있었다. 샤인이 보면 절대 구매하지 않고서는 못 빼길 훌륭한 무기를 마리다칠 수상한 비밀상인 3. 샤인은 자신이 경험한 믿을 수 없는 일을 친구에게 말했다. 너 스트레스가 많이 심했구나? 당연하지만 친구는 그녀가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한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비급에서 성장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학생들의 경우는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친구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 화나지는 않았다. 이걸 함부로 말하고 다녀도 될까? 만약 함부로 말하고 다녔다가 그 아저씨가 신고라도 받아서 약속 장소에 나오지 못하게 된다면? 절대 안 돼. 자신과 거래를 끝낸 이유라면 상관이 없지만 그저는 절대 안 됐다. 꿈속에서도 나올 정도로 그 아이 무기가 그리운데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 일을 망칠 수는 없었다. 너 내가 방금 한 얘기 다른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지 마. 너 미친 거 말하지 말라고. 아씨, 아하하. 알았어. 애초에 내가 누구한테 네 얘기를 하니? 그리고 다들 그 정도는 이해해 줄걸? 시험 스트레스로 이상한 짓을 해보지 않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친구에게 여러 차례 당부를 한 그녀는 집에서 어서 소포가 오기를 기다렸다. 집에는 이미 말을 해둔 참이었다. 너무너무 갖고 싶은 나한테 딱 맞는 무기를 발견했는데 그 주인이 물건이 아니면 팔지 않는다고 했다고 말이다. 그 무기가 있으면 A급은 무조건 가능할 것 같다고 장담을 해놨으니 아마 집에서도 신경 써서 물건을 보내줄 것이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지라. 하루하루가 금과 같았던 그녀는 이제 역으로 시간이 너무 안 간다며 투덜댔다. 그것과 다시 만나기 위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집에서 신경 써서 보내줄 거란 믿음은 있었지만 어느 정도로 보내줬을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었다. B급에서 머문 시간이 벌써 1년이다. 슬슬 가문에서 자신을 포기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그녀의 쓸데없는 걱정이었던 것 같았다. 이건 너무 비싼 걸 보낸 거 아닌가? 가문에서 보내준 물건은 다름 아닌 웨어울프 가죽 털이었다. 일반적인 갈색이나 검정색 털이었다면 그녀도 이렇게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가문에서 보내준 건 은색 웨어울프 가죽 털이었다. 달빛을 머금은 은색 웨어울프 가죽 털은 갈색이나 검정색 털과는 차원이 다른 값어치를 가진다. 웨어울프 로드가 은색 털을 갖고 있으니까 몬스터들의 로드는 가장 값어치 높은 부산물을 만들어낸다. 이 웨어울프 가죽 털이라면 웬만한 검은 뚫지도 못할 방어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한 마리를 아예 싹 벗겨주셨네. 이건 꼬리털까지 온전한 아주 특별한 값어치의 몬스터 부산물이었다. 이 정도면 무조건 바꿔주시겠다. 이걸 주는데 안 바꿔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물론 우리 아이도 엄청 비싸긴 할 것 같긴 한데 무기를 사용해 본 적은 없는지라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아이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웨어울프 가죽 털을 다시 포장하고 품에 꽉 끌어안았다.
갖고 말 거야. 은은하게 반짝거리는 최상급의 은색 웨어울프 가죽 털이 탐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여전히 그녀가 갖고 싶어 하는 것은 가죽 털이 아니라 그때 얼핏 스치면서 보았던 무기였다. 드디어 오늘 샤이는 벌떡 일어나서 이른 아침부터 밖으로 나갈 준비를 했다. 사실 잠도 설쳤다. 새벽에 겨우 몇 시간 정도 잔 것 같은데 억지로 잠을 잔 것도 그래야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 때문이었다. 나간다. 만나기로 했던 시간보다 한참 전이라는 건 알았지만 차라리 나가서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그녀는 이제 막 해가 뜨고 있을 때 밖을 나섰다. 외출 신청을 해뒀지만 아직 교문이 열려 있지는 않았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학생, 이 새벽에 어딜 가려고? 저 외출 신청했어요. 여기요. 샤이니 외출 확인서를 내밀자 경비원이 황당함을 금치 못하면서도 받아들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에이, 몇 시든 외출 가능한 건 맞잖아요. 문 열기 귀찮으시면 그냥 담 넘어서 나갈까요? 어휴, 그러다가 큰일 나. 열어줄 테니까 기다려봐요. 교문이 원래 시간보다 이르게 열리고 그녀는 감사 인사를 날린 뒤 바로 아카데미를 빠져나갔다. 그녀의 품에는 거래에 쓰기 위해 챙긴 웨어울프 가죽 털 포장이 들려 있었다. 수상한 아저씨와 만났던 장소에 갔지만 이른 아침에 그 아저씨가 나타날 리가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실망하지 않고 적당히 그늘진 벤치에 앉았다. 우물우물우물 계속 여기에 서서 기다리면 배가 고플 것 같아. 어젯밤 구비해 놓은 샌드위치를 꼭꼭 씹어 먹었다. 밥을 먹으면서도 그녀의 눈빛은 주변을 살펴보는 걸 잊지 않았다. 시간이 계속해서 흐르고 흘러 슬슬 사람들이 그녀의 주변을 오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꼼짝하지 않고 벤치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저씨, 사람의 기척이 드물어질 무렵적 비슷한 덩치의 후드를 눌러쓴 남자가 시야에 들어왔다. 해가 뜬 곳에서 보니 생각한 것보다 그리 수상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약속 시간이 되려면 아직 멀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수상한 아저씨는 그녀의 일은 등장이 당황스러웠는지 의문을 담아 물었다. 사실 아침부터 와서 기다렸어요. 왜? 아저씨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두루뭉술하고 다음 주 이 시간이라고만 하셨으니까. 후드를 눌렀어서 눈이 정확히 보이지는 않았지만 대충 황당하게 자신을 바라보고 있다는 건 알 것 같았다. 아저씨, 그보다 저 가져왔어요. 샤이는 자신의 품에 있는 포장을 앞으로 내밀었다. 아저씨가 손을 올려서 포장된 것을 건네받으려는 순간 그녀가 손을 휙 움직여서 가져가지 못하게 만들었다. 뭐 하는 거야? 제가 내놨으면 아저씨도 내놔야죠. 아직 거래하겠다고 결정 안 했어. 그걸 보면 거래 안 하겠다는 말은 절대 못할걸요?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어서 보여주세요. 그때 너무 얼핏 봐서 저도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다시 확인해 봐야 하거든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가 거래를 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너무 얕보이면 저 수상한 아저씨가 더 큰 걸 내놓으라고 협박을 할 것 같아서 일부러 밀고 당기기를 좀 할 생각이었다. 거래를 할 때 한쪽이 너무 일방적으로 끌려가면 안 된다는 걸 배워서 잘 알고 있었다. 수상한 아저씨가 그녀를 지그시 바라본다. 샤이는 일부러 더 당당한 척 턱을 들어 올렸다. 속으로는 덜덜 떨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지만 말이다. 기다려봐. 수상한 아저씨가 드디어 손에 들고 있던 자루 안에 손을 넣었다. 꿀꺽.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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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이 터질 것 같다. 다시 그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자루 안에서 영롱한 홍색 빛을 내는 그 아이를 본 순간 흐엉 그녀는 왈칵 눈물을 쏟아버리고 말았다. 훌쩍 훌쩍. 샤이는 품에 소중한 아이를 꼭 껴안고 벤치에 앉았다. 수상한 아저씨는 의외로 친절해서 울고 있는 자신에게 물을 건네주었다. 물을 받아 마신 그녀는 훌쩍거리면서 연신 눈과 손으로는 분주하게 아이를 살폈다.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지 다시 확인? 훌쩍. 그래서 확인해보니 어때? 훌쩍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말해놓고 한 짓이 펑펑 울어버리기라니. 빼도 박도 못하고 속마음을 다 보여버렸다. 무기가 참 좋네요. 따뜻한 게. 이건 좀 너무하다. 이런 아이를 소개시켜놓고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알려주는 건 억울해서 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화속성 무기니까. 어디서 이렇게 예쁜 아기를 구하신 거예요? 훌쩍. 비밀. 네가 그 무기를 구매하는데 출처가 어딘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 작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포장 풀어보세요. 이거 저 꼭 가져야겠어요. 수상한 아저씨가 순순히 포장을 풀어냈다. 문득 자신이 가져온 은색 웨어울프 가죽 털과 무기를 비교해봤다. 아저씨가 포장을 풀고 안에 있는 물건을 확인한다. 그녀는 그걸 가만히 보다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 어쩔 수 없이 먼저 잦은 고백을 했다. 아저씨, 저한테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든 구해볼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그걸로 대여는 안 될까요? 굳이 무기를 사용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자신이 아저씨한테 사기를 칠 뻔했다. 이건 고작 은색 웨어울프 가죽 털로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다. 그래서 머리를 썼다. 구매가 아니라 대여를 하는 걸로. 대여? 아저씨도 대여는 흥미로웠는지 관심을 보였다. 네, 제가 이걸로 A급 되고 방학 때 가문으로 돌아가서 인턴 생활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때 잡은 몬스터 부산물 전부 아저씨 드릴게요. 제가 이 무기 값어치에 걸맞은 돈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실 수 없을까요? 이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간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았다. 이건 무조건 자신의 손에 있어야 했다. 얘도 저랑 같이 있는 걸 좋아할걸요? 이렇게 예쁜 아이가 다른 사람 손에 들어가서 고통받을 걸 생각하면 눈이 뒤집어질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마음에 들어? 끄덕끄덕 그녀가 격하게 위아래로 고개를 흔들었다. 어쩔까. 제가 가문도장 찍어서 계약서 작성할게요. 아직 제가 B급이라서 가문에 요청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A급이 되면 사정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때는 지원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저 한 번만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누군가에게 이토록 간절하게 빌어본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품에 있는 무기를 본 순간부터 그녀에게 자존심은 나가 뒤진 지 오래였다. 좋아. 계약서를 가져와. 그럼 무기를 대여해주지. 와, 진짜요? 까. 너무 좋아. 세상에. 깍. 아저씨, 복 받으실 거예요.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제가 무조건 도와드릴게요. 깍. 그녀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서 폴짝폴짝 뛰었다. 즐거운 비명도 함께
주변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샤이는 그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8. 수상한 비밀 상인. 4. 거기 무슨 일 있습니까? 후드를 눌러 쓴 수상한 남자와 학생으로 보이는 나이. 어린 소녀가 함께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인데 소녀가 폴짝폴짝 뛰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으니 멀쩡한 사람인 이상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었다.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샤이니 혹여나 나한테 피해가 갈까봐 격하게 반응했다. 나는 작게 한숨을 쉬고 후드를 살짝 들어올려서 나를 수상하게 바라보고 있는 남자를 향해 살짝 인사를 했다. 얼굴을 보여줌으로써 범죄를 저지를 생각이 없는 선량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하는 것이다. 지금 얼굴을 보여주면 나중에 범죄를 저질렀을 때 바로 붙잡히게 될 테니 말이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학생인 것 같은데 조심해요. 네네, 정말 별일 아니에요. 너무 기뻐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샤이니 해맑게 웃은 이 남자도 더 이상 참견을 하지 못하고 뒤로 물러났다. 사람들의 의심에서 벗어난 나는 샤인에게 손을 내밀었다. 냉? 돌려줘야지. 아직 계약서 안 썼잖아. 아, 샤인의 얼굴에 절망이 떠오른다. 그녀의 품에 꼭 끌어안겨 있는 무기가 본의 아니게 호강을 하고 있었다. 젠장, 저건 좀 부러운데. 겉으로 보이는 외형은 성인이었기에 나도 모르게 범죄자 같은 생각이 들었다. 고개를 도리도리 돌리면서 나쁜 생각을 쳐냈다. 그게 어서 무기를 내놓으라는 제스처로 보였는지 울상이 된 샤인이 말했다. 제가 저거 담보로 드린 거잖아요. 바로 대여하는 건 안 돼요? 그게 마음에 들어? 네, 진짜 저 믿어주세요. 절대 먹튀 안 해요. 아, 제 학생증을 담보로 드릴게요. 학생증이면 아카데미에서 꽤 중요하게 쓰인다. 그렇기에 학생증을 맡기는 걸로 신뢰를 쌓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좋아. 너도 무기 성능 확인할 시간은 필요하겠지. 다음 주 조금 일찍 만나는 게 좋아? 네네네네. 그럼 아침 10시에 이 자리에서 만나지.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아저씨. 나 아저씨 아닌데. 물론 이제 18살인 샤인과 비교하면 30살인 내가 아저씨인 건 맞지만 듣는 아저씨 슬퍼요. 나에게 무기를 빼앗길까 싶었는지 냅다 인사를 밟고 샤인이 후다닥 사라져버렸다. 아마 무기 성능 확인해 본다고 정신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렇게 좋을까? 캐릭터 고유 장비이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긴 했지만 이 정도로 과격한 반응을 보여줄 줄은 몰랐다. 앞으로 고유 장비를 판매하는데 문제는 없겠구나 싶어 다행스러우면서도 너무 과한 반응이 좀 걱정되기도 했다. 날 죽여서라도 빼앗으려고 한다면? 용병 생활하면서 굴러서 그런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계속 의심이 든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 용병 생활을 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만들어낸 성격이니까. 거기다가 내가 뽑는 캐릭터들의 성격이 샤인처럼 좋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은가? 캐릭터마다 성향과 성격이 다르고 나를 대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다. 샤인은 나를 수상한 아저씨로 대했지만 장비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고할 생각은 안 했다. 하지만 다른 캐릭터는 내가 이 장비를 얻은 루트에 대해 관심을 보일 수도 있다. 샤인도 얼핏 지나가듯이 이걸 어디서 얻었냐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장비를 파는 건 한 두 번이 할 수 있는 전부란 말이지. 정식으로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둬야 돼. 길거리에서 장비를 거래하는 건 너무 위험한 방법이다. 정식으로 상인 자격증을 따놓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상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결국 또 돈이 필요해진다. 귀족들은 평민들과 사용하는 돈 단위 자체가 달랐다.
그러니 내가 용병 생활을 하며 모아둔 금액으로 상인 자격증을 딴다는 거너림도 없는 소리였다. 다행히 지금 내 손에 제대로 돈이 될 만한 것이 들어온 상태였다. 용병 생활하며 모은 돈? 그걸로는 여기서 몇 달 지내면 다 떨어진다고. 물가가 어마무시하게 살벌하다. 솔직히 몬스터보다 무섭더라. 걔네들은 나한테 돈이라도 주지. 여기서 생활하며 먹고 자고 싸는 것 모두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로 했다. 나는 은빛으로 빛나고 있는 가죽 털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얼마나 쳐주려나. 솔직히 샤이니 장비 대여 얘기를 했을 때 깜짝 놀랐다. 대여는 생각해보지 못한 부분이거든. 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은 쓸 수 없는 장비라서 나는 반드시 샤인에게 고유 장비를 판매해야 하는 입장이다. 겉으로는 갑인 척 했지만 사정을 파고들면 을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다. 그런데 샤인이 먼저 알아서 대여라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해 주었고 대여값으로 두둑하게 챙겨주기까지 했다. 그냥 이거 받고 넘기려고 했는데 물건의 값어치를 비교하면 샤인 입장에선 한없이 내가 손해를 보는 구조이긴 할 거다. 샤인의 손 안에서 내가 준 고유 장비는 한없이 값어치가 뛰어오를 테니 말이다. 하지만 그 장비는 주인을 가리는 장비, 주인의 손에 있을 때나 값어치가 있는 거지 아닐 때는 영원도 못 받는다고 해서 웨어울프 가죽을 가져왔을 때 순순히 장비를 넘기려고 했던 거다. 물론 지금은 은색의 웨어울프 가죽 털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래가 됐지만 말이다. 아까운데? 이 녀석을 돈으로 바꾸기 전에 우선 나는 이 능력으로 상점을 열어서 원화로는 얼마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봤다. 이 350 영원, 무려 원화로 235만 원에 달하는 값어치를 갖고 있었다. 여태까지 접했던 몬스터들의 몸값 중 100만 단위를 넘는 값어치를 가진 건 처음 본다. 아마 이걸 여기 돈으로 팔면 집 한 채 값은 좋게 나오지 않을까? 235만 원이라는 과금 액수가 나를 유혹한다. 이걸로 가차를 몇 번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해봤다. 운만 좋으면 SSR 캐릭터를 명함을 전부는 아니어도 13 정도는 팔 수 있지 않을까? 눈앞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일의 우선순위를 바꾸면 큰일 난다. 지금은 안전하게 물건을 팔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야. 물건을 판매하는 장소만 만들어둔다면 나머지 계획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다. 물론 SSR 캐릭터를 뽑아야 한다는 중요한 일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카데미 근처에서 수상한 거동을 보이는 부담보다는 덜하다. 잘못하면 쫓겨난다고 한번 언급한 적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 들어오려고 보낸 시간이 무려 14년이다. 내 신분이 평민인 이상 절대 귀족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걸 팔고 싶다고? 정확히는 상인 자격증과 상점으로 교환하려고 합니다. 상점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군. 상점 위치는 어디까지가 최소선인가? 인적이 드문 곳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카데미 근처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판매할 물건들이 학생 전용이어서요. 인적 드물면 학생들도 잘 안 갈 텐데 거기서 무얼 팔려고? 이것저것 잡다한 걸 파는 잡화점입니다. 공정한 거래를 주선해주는 상인을 찾아갔다. 게임 속에서도 등장하는 NPC인데 진짜 있더라. 신기해라. 아카데미 근처라도 다 가격이 비싼 건 아니지. 자네 말이 사실이라면 판매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꽤 나올 걸세. 나는 평민이다 몬스터 부산물을 얻었다고 해서 당장 이걸 팔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다만 꼼수가 있는데 이 몬스터 부산물과
돈이 아닌 물건 같은 걸로 교환을 하는 건 가능하다는 거다. 나는 이걸로 상인 자격증과 상점을 교환할 생각이었다. 그리고 며칠 후 NPC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넉넉하게 유효기간이 10년이나 되는 상인 자격증과 건물이 무척 낡았지만 아카데미와 제법 가까운 상점을 교환할 수 있게 주선을 해주었다. 상대방도 좋고 나도 만족하는 거래였다. 쿨럭. 위치는 생각한 것보다 그리 외진 곳이 아니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아카데미가 훨씬 가까워서 놀랐을 정도이다. 하지만 주인이 왜 미련 없이 내게 넘겼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이 건물로 들어오는 골목 자체가 너무 어둡고 위험하다는 느낌을 준다. 거기다가 건물이 너무 낡고 작기까지 하다. 낡은 건물 안에는 먼지와 벌레들로 가득 차 있었다. 이걸 멀쩡한 상점으로 만들려면 고생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았다. 근데 나한테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가 더 좋은 거 아닌가? 내가 판매할 물건들은 출처를 말할 수 없다. 거기다가 판매할 대상이 소수로 정해져 있기까지 하다. 물론 일반인이 와도 잡화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다른 물건들도 판매하기는 할 거다. 하지만 진짜는 내가 뽑아서 이 세상에 풀어놓을 캐릭터의 고유 장비들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팔아야 진짜 돈을 얻을 수가 있다. 캐릭터를 뽑으려면 몬스터 부산물이 필요하니까. 캐릭터만 뽑으면 전부인가? 그 캐릭터에 맞는 고유 장비도 뽑아야 한다. 아직 마련하지 못한 고유 장비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많다고 손해를 보는 일은 없었다. 일단 적어도 상점으로 보일 수 있게 치워야겠군. 이곳을 잡화점으로 만드는 것. 그게 내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이었다. 깐깐한 귀족들은 낡은 건 참아줘도 더러운 것과 벌레는 참아주지 않을 것이다. 이곳의 귀족들이 발걸음이라도 하게 만들려면 깨끗함을 갖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 이 상점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까지 해야 하는 내 입장에서 청결은 필수적인 일이기도 했고 말이다. 9. 그거 어디서 났어? 1. 샤이는 숨죽여 웃다가 참지 못하고 풋하고 소리를 내서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다가 누나를 굴리며 주변을 둘러보고 이내 다시 시선을 손으로 돌렸다. 희주, 킁킁킁. 우리 애기는 냄새도 좋은 것 같은데 빨리 써보고 싶다. 미친 듯이 사용해보고 싶었다. 하지만 주말 연습장은 이미 꽉 찬 상태. 샤인이 서둘러서 연습장을 예약했지만 월요일까지 남는 자리가 없었다. 덕분에 어쩔 수 없이 월요일까지 제대로 사용도 못 해봤다. 인내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시간들이었다. 샤이는 저녁 먹을 생각도 하지 않고 수업이 끝나자마자 곧장 연습장으로 달려갔다. 친구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쪽 귓구멍으로 들어갔다가 다른 쪽 귓구멍으로 흘러나간 탓에 샤인의 머릿속엔 들어가지 못했다. 하카. 연습실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커다란 가방에서 무기를 꺼냈다. 쪽쪽쪽. 그녀는 영롱한 빛을 머금은 무기에 뽀뽀를 3번 갈겼다. 미안해. 가방에 들어가 있느라 고생 많았지? 아구, 우리 애기 고생했죠용. 아무도 없는 공간이었기에 그녀는 귀족이 지켜야 하는 품위도 거침없이 내던져버리고 무기를 향해 혀 짧은 소리를 뱉어냈다. 그러고도 부족해서 값비싼 실크 손수건으로 하도 기름칠을 잘 해서 번들거리는 무기를 다시 한번 닦아낸 후에야 무기를 들어 올렸다. 샤이는 이 장비야말로 자신의 한계를 뚫어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그녀의 짐작일 뿐이다.
확신하고 있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성적을 만드는데 장비빨이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미 샤이는 가문으로부터 남들에 비해 밀리지 않을 장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였다. 사실 무기를 바꾼다고 해서 새로운 기록을 세울 리가 없어. 기존에 그녀가 사용하고 있던 무기가 나쁜 수준인가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그래도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걸? 보자마자 알았다. 자신에겐 이 아이가 있어야 한다고 말이다. 아직 자신의 것이 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 생각이었다. 그녀는 전체적으로 홍색을 띠는 활을 들어 올렸다. 가운데에 달린 홍색의 영롱한 보석은 의미심장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있었다. 샤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관역을 향해 활을 겨눈다. 이 아이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겠어. 샤인의 의지가 고유 장비 활용 연화에 닿는다. 선택받은 자만 사용이 가능한 각성자의 마력이 활용 연화와 공명한다. 그리고 화르르 파란색의 불꽃을 머금은 화살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파란 화살은 관역을 향해 엄청난 속도로 쏘아졌다. 콰가가가 가가 가가 쾅. 엄청난 굉음을 내며 쏘아진 화살용을 닮은 파란색 불꽃이 관역을 덮쳤다. 관역과 닿은 순간 꽃이 피어오르는 것처럼 거센 폭발이 일어났다. 트드트드 야! 웬만한 충격은 끄떡도 하지 않던 연습실이 흔들린다. 예상치 못한 폭발에 귀가 얼얼할 지경이다. 샤이는 얼떨떨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었다. 이게 뭐야? 기술을 쓰지도 않았는데 왜 기술을 쓴 것보다 더 큰 폭발이 일어난단 말인가? 삑. 관역은 반 정도가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고 폭발로 너덜너덜해졌다. 충격을 흡수하는 특수 소재로 만들어진 거라서 저렇게 심하게 망가진 걸 보는 건 처음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망가지면서도 자기 할 일은 해냈는지 파워를 측정한 결과가 올라왔다는 점이다. 400일. 참고로 그녀는 지난 1년 동안 400을 넘기 위해 처절하게 노력했고 장렬하게 실패했다. 그녀의 최종 파워 기록은 388점. 무기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무려 13점이 상승해서 401점이라는 A급 파워를 기록하게 된 것이다. 투둑. 샤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비록 파워 부분에서만 A급을 받은 것이지만 정체되어 있던 기록을 뚫었다는 게 중요한 것이었다. 역시 내 짐작이 맞았잖아. 이 아이를 반드시 가져야겠다는 충동을 느낀 건 운명이 그녀를 이쪽으로 이끌어줬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 아이와 함께 한다면 자신은 A급이 될 수 있을 거다. 아니, A급이 끝이 아닐 수도 있다. S급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 그녀는 무기를 꼭 껴안았다. 수상한 아저씨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물씬 피어올랐다. 이런 무기를 고작 은색 웨어울프 가죽털에 대여를 해준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 나한테 이걸 팔려고 했던 걸까? 무기를 손에 쥐고 성능까지 확인을 하자 그제서야 샤이는 수상한 아저씨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이 밀려왔다. 이런 엄청난 무기라면 본인이 쓰는 게 훨씬 낫다. 이 무기를 쓰면 웨어울프 같은 몬스터는 손쉽게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왜 이 무기를 넘겼냐는 거다. 수상한 저주에 걸려 있는 것도 아닌데 최대한 빨리 A급으로 올라가서
가문에다가 지원을 좀 더 요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수상한 아저씨지만 자신에게 큰 은혜를 베푼 건 사실이니까. 수상하건 말건 중요한 건 그 아저씨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거였다. 허리 아프네. 어째 몬스터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 청소하는 게 더 힘든 것 같다. 청소는 생각한 것보다 훨씬 내 몸을 힘들게 했다. 그래도 한 번 할 때 깔끔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묵묵하게 청소에 집중했다. 그렇게 열심히 청소에 집중을 하니 사흘째가 되어 서야제법 사람 사는 공간이 완성되었다. 뿌듯하네. 물론 내부 청소에 사흘을 모두 보낸 건 아니고 지붕에 구멍이 뚫려서 비가 오면 셀 것 같아 보수 공사하느라 시간을 좀 많이 사용했다. 그래도 이런 노력 덕분에 상점이 우중충한 주변 풍경과 달리 제법 자파점스러운 공간으로 탈바꿈했으니 뿌듯했다. 물론 지금 공간은 자파점 물건을 놓을 곳이 없이 텅 비어 있었기에 진열대를 구매할 필요가 있긴 하다. 내가 지낼 곳도 꾸며야 하고 거창하게 꾸밀 생각은 없고 침대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적당한 조리 도구 그리고 소소하게 운동기구 정도랄까? 그것들을 장만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병으로 개같이 모은 돈들이 술술 새어나가 버렸다. 빠른 속도로 줄어가는 주머니에 슬퍼지고 높은 물가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아 눈물 젖은 시간들을 보냈다. 그래도 계속 이곳에서 귀족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려면 이 세계의 물가에 적응할 필요가 있었다. 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평민에게는 너무 가혹한 물가인 건 사실이었다. 확실히 아카데미는 평민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살지 마 라는 느낌을 이곳저곳에 풍겼다. 애초에 아카데미와 그 근처 마을은 귀족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보니 그랬다. 멀리서 봐도 자파점인 건 티가 나는군. 가게는 일부러 인적 드문 곳을 선택한 만큼 주변 풍경과 어울리도록 가게 안도밟기보다는 주변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꾸몄다. 내 가게만 이질적인 모양으로 꾸며진다면 엉뚱한 놈들의 시선을 끌 거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한 학생들은 얼씬도 안 하겠구만. 애초에 아카데미 학생들을 상대로 장사할 생각은 없으니 나쁠 거 없는 모습이었다. 이제 남은 문제는 자파점에서 판매할 물건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거든. 14년 동안 내가 뽑기를 얼마나 했다고 생각하는가. 우리 가게가 손님이 넘쳐날 리도 없었기에 과금 상점에서 뽑은 아이템만 팔아도 충분히 자파점 운영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일부러 이러기 위해 인적 드문 곳을 선택한 것이기도 했고 말이다. 이제 남은 건 손님인가. 막 성인이 되어 친구 추천으로 했던 편의점, 알바판버 그곳에서 물건을 진열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나름 깔끔하게 물건을 채워 넣었다. 자파점이라고 해서 많은 물건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지 않을까? 애초에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것들은 뽑기에서 나오는 아이템들 뿐이다. 이것만으로는 심심한데 손님들한테도 가차나 돌리라고 해볼까? 문방구에 가면 하나쯤은 있는 뽑기 기계를 알 거다. 500원이나 0원을 넣으면 동그란 캡슐이 구멍으로 나오는 그런 기계가 여기에서도 구할 수 있을까 싶어 이곳저곳 돌아다녀 봤다. 그리고 이런 식인데 만들어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서 내가 따로 의뢰를 넣어서 만들어 달라고 하기로 했다. 못 만들 건 없어 보이네요. 근데 이런 걸 만들어서 뭐에다 씁니까? 그냥 애들 장난감이죠.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드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대충 이틀 정도면 될 것 같소.
이런 거는 뭐 껌이지. 과연 귀족들을 상대하는 곳이라서 그런지 기술력이 장난이 아니다. 단 이틀 만에 만들어주겠다며 호언장담을 하더라고. 비록 투박한 강철로 만들어서 안의 내용물을 볼 수는 없었지만 뽑기 기능은 문제없이 구현이 가능했다. 그렇게 뽑기 기계까지 가게에 들여다 놓으니 내가 바랐던 잡화점이 완성되었다. 솔직히 기뻤다. 시간 빠르네. 일주일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말이다. 용병으로 활동할 때는 지긋지긋할 정도로 느리게 가던 시간이었는데, 이래서 사람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하나 보다. 애들 소환해서 전용 무기를 팔면 먹고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의 재물이 생기겠지. 그럼 그때부터 부유한 평민으로 이곳에서 평화롭게 사는 거다. 내가 이 세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게임 속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을 소환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상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는가? 이미 그들과 나는 평민과 귀족이라는 머나 먼 신분의 차이가 있는데, 게임에서 했던 것처럼 내가 그들을 하나하나 키워줄 순 없는 거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내 삶에 휴식이라는 선물도 주고 싶고 말이다. 어디 참한 평민 아가씨가 이웃으로 있으면 더 좋은데, 이 동네에서 그것까지 바라는 건 너무 무리한 일인가? 나는 드디어 마련한 내 가게의 흐뭇한 미소를 숨기지 못했다 싶. 그거 어디서 났어? 이띠디. 야, 세상에, 축하해. 드디어. 무슨 일이야? A급 떴대. 허, 진짜 부럽다. 그렇게 독하게 훈련하더니 결국 해내는구나. 하, 나는 언제 A급 가냐? B급도 못 가서 빌빌대고 있는데, 누구는 C급인데 누구는 벌써 A급이라니. 누군가는 부러움을, 누군가는 시기심을, 누군가는 순수한 축하를 보내온다. 샤이는 사람들의 축하보단 활용연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에 기뻤다. 근데 무기 이름이 너무 촌스럽지 않나? 활용연화가 뭐야? 활용연화가. 샤이는 자신이 직접 이 아이의 이름을 새로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파란색 불꽃을 머금은 용이 적을 향해 쏘아지고 폭발하면서 꽃처럼 퍼져나가는 것을 보며 활용연화의 의미를 알 수 있었지만, 이름으로 붙이기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정말 기록 세운 게 무기 바꾼 덕인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가장 친한 친구까지도 비밀로 할 수 없었기에 샤이는 자신의 기록이 무엇 덕분인지 알려줬다. 당연하지만 친구는 샤인이 정말 A급 기록을 세우자 무기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냈다. 이 아이랑 나랑 영혼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아 우린 운명이야. 아무리 그래도 뽀뽀는 좀. 친구는 무기에 광기처럼 집착하는 샤인을 보며 질색의 표정을 지었다. 저 모습을 보니 차마 하려던 말이 나오질 않는다. 한 번만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정말 그녀의 성장이 무기 때문이라면 자신도 저런 무기를 새로 구해보고 싶었다. 그녀의 등급은 샤인과 마찬가지로 B급. 하지만 B급으로 올라온 지 1년이 된 샤인과 달리 그녀는 B급이 된 지 이제 겨우 2개월째였다. 즉, 아직 A급을 노릴 처지가 아닌 것이다. 쟤는 벌써 1년째라고 말하고 다니지만 평범한 사람은 B급에서 평생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친구의 재능이 부럽고 가끔은 질투가 나기도 하지만, 재능 있는 샤인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그녀의 뒤를 따라가고 싶다는 마음이 제일 컸다. 샤인의 부관이 되는 거지. 다만 샤인의 부관이 되려면 그만한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너무 뒤떨어지면 안 된다는 거다. 혹시 그 무기판 아저씨 말이야. 나도 만나볼 수 없을까? 너도? 이번에 등급 올랐잖아. 어차피 장비 바꿔야 했는데 겸사겸사 네가 말한 그 아저씨한테 부탁을 해보려고. 나쁘지 않은 생각이긴 한데 괜찮을지 모르겠네. 그 아저씨랑 내가 친한 건 아니라서 샤인이 그녀의 부탁에 선뜻 알겠다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소개시켜주는 것도 힘들어? 그건 가능한데 샤인은 친구의 부탁이 곤란한지 자꾸 머뭇댔다. 장비를 화끈하게 구매했다면 몰라도 부탁을 해서 겨우 대여를 받은 입장이지 않은가? 그녀가 알기로 친구의 가문은 그 아저씨가 판매하는 무기의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을 만큼 잘 사는 집안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친구는 형제 자매가 많아서 친구한테 많은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없을 거다. 비싸서 넌 못 구매할 거라고 하면 솔직하게 아저씨를 소개시켜줘도 너는 못 구매할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못 살게 분명한 친구를 가뜩이나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인 아저씨에게 소개시켜주는 부담을 지고 싶지 않았다. 일단 여쭤는 볼게. 근데 될지 안 될지는 확신을 못 하겠어. 그냥 나도 데려가주면 안 돼? 사실 이런 물건을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고 나도 너처럼 대여식으로 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설득은 내가 할게. 친구 입장에서는 샤인을 따라가기 위해 이런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다. 조금 뻔뻔스러워도 부탁을 해서 실력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했다. B급을 A급으로 단숨에 끌어올려주는 무기를 파는 사람이라면 가문도 흥미를 느낄 거라 생각했다. 이런 정보를 넘겼는데 아버지라면 분명 보상을 해주실 거야. 친구의 이런 생각을 모르는 샤이는 수상한 아저씨에게 친구를 소개시켜줘야 한다는 게 부담으로 다가왔다. 널 데려가라고? 말도 안 하고? 친구와 만날 때도 다른 친구를 데려가는 건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하는 법인데 친하지도 않은 아저씨와 만나는 곳에 친구를 양해도 구하지 않고 데려가는 건 큰 실례였다. 그건 안 돼. 실례잖아. 난감해 하실 거야. 좀 기다려봐. 그 아저씨한테 다른 물건도 있는지 여쭤볼게. 미안. 내가 너무 욕심부렸나? 사실 이 정도 무기를 여러 개 갖고 다닌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 그러네. 그런 무기가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니긴 하지. 다행히 그녀의 설득이 먹혔다. 친구는 크게 기분 상해하지 않고 그녀의 말을 이해해 준 것이다. 꼭 좀 부탁할게. 보조무기라도 상관없으니까. 알았어. 졸지에 친구의 장비를 부탁해야 한다는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게 된 그녀는 자신의 입을 타박했다. 그냥 말하지 말걸. 가뜩이나 미치고 들어가는 관계에 또다시 부탁을 해야 한다니. 다른 친구라면 몰라도 그 친구는 자신의 재능에 시기하거나 질투심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너의 부관이 되고 싶다고까지 말해준 친구였다. 그래, 친구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라도 수상한 아저씨와 친분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그 아저씨 잘 먹고 다니나 모르겠네. 덩치가 제법 크기는 했는데 저번에는 무기에 정신이 팔려 있어서 다른 생각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식사라도 한 끼 대접하고 싶다고 말을 해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아저씨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가문에다가 서둘러 A급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을 전달했다. 지원을 해주고 그 지원을 받은 만큼의 값을 했다는 사실이 샤인을 뿌듯하게 만들었다. 이제 시작이야. 이 아이와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샤인이 해맑게 웃었다. 아저씨, 자파점을 고치고 여러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냈다. 일주일이 훌쩍 지나 샤인과 약속했던 시간이 됐고 이번에도
약속 시간보다 조금 더 빠르게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다. 역시나 예상대로 샤인이 먼저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또 일찍 온 거냐? 이번에는 1시간밖에 일찍 안 왔어요. 만약 저 아이 엉덩이에 꼬리가 있었다면 지금쯤 붕붕 소리를 내면서 흔들리고 있을 거다. 무기가 마음에 들었나 보네. 완전요. 미쳤어요. 저 A급 됐어요. 아, 물론 공식은 아니고 비공식이지만요. 그래도 A급 기록을 아슬아슬하게 달성한 게 아니라서 무조건 시험 보면 A급으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예요.